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봐줄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시장 모두 약간 플러스가 이렇게 나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배터리 소재주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는 거래소가 플러스 0.17%, 약간 플러스가 났죠. 2508포인트입니다. 2500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3%, 888포인트인데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9.2%, 5.1%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반등치고는 상당히 야무지게 오늘 이렇게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곁들여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코스피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요, 오늘 8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 몇 달 동안 거래 대금이 가장 적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만 보면 약세장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거래 대금이요 조금 더 많아요. 10조 100억이니까 거래소 대비했을 때 한 2조 정도 많은데요. 최근 그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다 볼 수는 없지만 거래소 대비했을 때는,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한 서너 배 적은데도 거래 대금이 더 많다는 얘기는 그나마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터리 소재주 중심으로 거래가 오늘 조금 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보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드리죠. 이 추세선이 근래 한 1년 동안 안 깨지고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요. 그래서 시장이 그래프로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약간의 양봉이 나면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느낌도 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양봉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요,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오늘 하루 추이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올려붙고 나서 살짝 이렇게 밀리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잘 버텨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틀 전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 어제도 이렇게 금요일 날도 이렇게 살짝, 그래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저지가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 저점에서는 매수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조금 변화라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매도 일변도로 이렇게 그 시장에 임했던 기관들이 오늘은 살짝 이렇게 매수 우회해줬다, 수급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보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했죠.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얼추 추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분봉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고 횡보하고 오늘도 반등했다가 횡보.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는 누군가 좀 사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분봉은 이게 이제 그날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저점에서는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바닥권 근처에서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분봉을 보면서 그런 게 조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의 특징은요, 기관이 거래소에서 한 250억, 코스닥에서 한 1,7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팔기만 했었죠.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한 달 제가 추세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이틀 정도 빼놓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를 보이던 기관들이요, 오늘은 양시장에서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한 이틀 정도 빼놓고는 줄창이 이렇게 매도 일변도에 있는데 기관들이 워낙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조금 매수 우회해줬다. 예전 같으면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면요, 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기관들한테 주식을 좀 이렇게 사주라고 이렇게 조금 옆에서 부추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바람직하긴 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만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뭐 2천억, 3천억, 많게는 8천억, 7천억 개인들이 대단하죠. 이렇게 많이 샀는데 거기다 대고 기관들은 계속 팔기만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매수 우위, 약간 매수 우위하긴 했지만 이번 주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에 좀 가담해 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은 조금 확인시켜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고객에 닦으면요 큰 변화 없습니다. 53조 9천억인데요. 이렇게 1년 추이 보면 늘어나는 추세죠. 근데 최근 한 달간 보면 돈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이 최근에 급락하면서 후행성이라고 그랬죠. 좀 뒤늦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조 5천억인데요. 예전 3,000포인트 넘어갈 때 강세장에서 신용이 한 25조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20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가수요가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대체로 다 물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급매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신용은 그래도 한 3개월간 여유가 있는데요. 미수금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팔아줘야 되는데 미수금이 5,16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급등을 안 해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손절매가 나오거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세장에서는 시장에 부담이 되는 지표다. 미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미수가 유지가 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좋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틀 후에 올라간다는 자신이 있어야 미수를 할 수가 있겠죠. 주식형 수익증권 최근에 이렇게 한 달 동안은 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 이렇게 예탁금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요거를 이제 또 달리 해석하면요. 기관들의 돈을 맡겨놓은 것들은 결국은 개인들이죠. 좀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다. 이렇게 안정성 위주로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펀드 환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팔겠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같은 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한다고 그러지만 일반 운용사 같은 데는 환매가 들어오면 이렇게 팔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시황관이 이 펀드에도 많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펀드 쪽에서 환매가 많이 나왔다. 이것도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팍 오시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림들이 다 비슷합니다. 좀 망가진 그런 모습이죠. 25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를 보면 관망세의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25일까지는 아마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 지금 여러 가지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금리 인상을 좀 종결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언론에 이렇게 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은 미국 시장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케이가 이렇습니다. 좋지 않죠 모양이. 대만, 독일, 프랑스 다들 모양이 미국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상해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 대단히 좋지 않은데요. 물론 미국 시장도 좋지 않지만 중국이 조금 더 하락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은 중국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럽니다. 0.1%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폭이 기대 이하로 굉장히 낮았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중국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대폭 낮출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미온적이었다. 다음에 5년 만기 LPR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기준금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또 동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최근 그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대처가 조금 방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인내하라, 좀 참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고는 지금 특별한 어떤 멘트가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오늘 그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 좀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요게 일부러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기업들, 헝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요. 민간 기업을 국유화해서 공산당 권력 그 강화하는데 좀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공산당 시진핑 1인 체제를 좀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모 대통령이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지만 지금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죠. 자본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좀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어떤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에코프로가 모처럼 오늘 한 9.2% 올라줬습니다. 에코프로 BM도 5%니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공매도나 또는 신용이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요, 가매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은 정상적인 수급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수급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파는 날보다 이렇게 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지 않았나. 거래량도 이렇게 보면 100만 주 근처, 오늘은 한 73만 주 거래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 주가가요, 11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70만 주라고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거래대금으로 보면 8,300억 되는 거래대금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거래대금도 심상치 않게 여전히 이렇게 좀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이 아주 단단하다. 더 밀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는 좀 믿고 좀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배터리 소재주들이 저번에 150만 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얻어맞아 가지고 근한 50% 물렸죠. 요 꼭지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급매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담보미달 때문에 팔았어야 됐고 미수로 들어가신 분들도 팔았을 것 같고요. 현금으로 들어갔더라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팔고 나오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할 텐데 그런 물량들을 지금 어느 정도 좀 소화해 준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방 경직, 요 가격대에서는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맛이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오늘 이제 그 이동철 회장 징역 2년형 확정이 됐다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주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에서 아직도 거래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1조 가까이 매일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해 보이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오늘이 이제 한 9.2% 올라줬는데 9.2%가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급매물들이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여기서부터 이제 패자부활전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린 사람들끼리 누가 높은 가격에 빨리 빠져나오느냐 가지고 싸움을 할 것이다. 그래서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격이 이제 좀 바뀐 거 아닌가.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고 나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다.
오늘 9.2% 오른 거는 대단히 강하게 붙은 건데요. 그만큼 매물이 줄어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좀 달리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오늘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관찰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 60일선 많이 빠졌죠. 58만 원에서 지금 32만 원이니까요. 50% 이상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지켜보고 저도 꾸준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이제 다음은요. 방금 에코프로가 매물이 좀 소화가 된 것 같다, 수급이 많이 개선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와 비슷한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동안에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몇 개가 대충 이 정도면 이제는 좀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 몇 개 제가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KH바텍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KH바텍은 실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 보면 실적이 아주 이렇게 보시면요. 2021년에 영업이익 269억, 2022년 작년에 325억, 금년에 456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더볼폰, 삼성에 힌지 납품하고 있죠. 그쪽에 한 90% 이상 이렇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재료도 좋은데요. 실적도 이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22,000원에서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큰 한 30%가 단숨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래프 보면 요 앞에 저점 부근에서 지금 한 이틀째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프로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어지간히 좀 빠진 거 아닌가. 요 정도 빠졌다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많이들 팔고 나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로하고 비슷하게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진 거 아닌가, 팔고 싶은 사람들 좀 팔게 해준 그런 시장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저는 여기서는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무너졌을 때 초기에 팔아야죠.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바닥권 분위기가 나는데 지금은 팔아서는 안 된다. 물론 팔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KH바텍도요. 한 달 전부터 각 증권사에서 추천을 많이 올렸던 종목입니다. 뭐 실적, 힌지 관련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CS 윈드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증권사들 리포트는 가장 많이 나와서 추천이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메리츠 증권에서요. KH바텍을 목표가 24,000원 지시하면서 추천을 해놨습니다. 오늘 15,000원이니까 상당히 높게 목표가를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힌지 관련해서도 앞으로 금년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이나 실적은 제쳐놓고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저점 부근이죠. 가지고 있다고는 팔 필요 없고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지금 좀 들어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KH바텍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정도에서는 좀 물타기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가 흠이 없다는 얘기죠. KH바텍하고 비슷한 성격의 주식입니다. CS 윈드입니다. 실적 이상 없고요. 또 이것도 그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그동안에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목표가도 10만 원에서 한 14만 원까지 지금 6만 5천 원인데 한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면 한 이틀 정도 지금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났거든요.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 금년에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풍력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크게 악재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특히 CS 윈드는 해양 풍력, 이쪽 그 상단,
터빈 쪽 이쪽에서 그 가장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단숨에 이렇게 많이 빠졌죠. 89,000원에서 65,000원이니까 이것도 한 20, 30%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팔 리도 없겠지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지켜보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관찰한 걸로는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근데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면서 많이 빠졌는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좀 가지고 가보자. 또 이렇게 많이 물렸다고 그러면 높게 사서 물리셨다고 그러면 조금 물타기 해도 되는 종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 KH바텍하고 비슷하게 최근에 낙폭이 과대한 종목인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리포트를 냈고 목표가를 가장 높게 이렇게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사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SPG도 제 단골 종목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는 최근에. 그렇지만 이것도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주춤했어요.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00원으로 끝났는데요. 이렇게 추세에 이렇게 그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바닥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지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물려 있다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물타기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이제 그때는 또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뭔가 악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으로 봐야 되겠죠. 연으로는 아직도 좋다.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요. 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적자 기업이 한 8, 90% 됩니다. 흑자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SPG는 그쪽에 이제 감속기나 소형모터 공급하는 업체죠. 그래서 부품 공급사인데 실적이 꾸준히 그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좀 빠지더라도 조금 마음이 편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또 이제 다시 좀 봐야 될 그런 가격 같습니다. 또 이게 사서 좀 물리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아까 이제 KH바텍이나 CS윈드나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물타기 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 성장성이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중에 또 덴티움도 있습니다. 덴티움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18만 5천 원에서 지금 11만 원이니까요. 한 40% 빠진 셈이네요.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흠이 없다. 다만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비 이런 측면에서도 그래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덴티움이 중국에서 매출이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게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초기 국면이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플란트라는 게 우리는 이제 거의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드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4억이지만 우리 5천만이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시술자는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임플란트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 덴티움은 사실은 상류층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원래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부자들은 돈을 더 봅니다. 부동산에서 저렇게 난리가 나면 부익부, 빈익분 이런 현상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덴티움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 시각에서 제가 중국 여행객들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여행을 할 정도의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상위 한 10%, 넓게 봐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14억 인구 중에 한 1억 정도가 중산층이다. 그 사람들 정도가 해외여행도 하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덴티움은 또 그런 성격이 있는 주식이다.
그거는 이제 그거고요. 그래프로 봤을 때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죠? 많이 빠졌죠.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어보면 요 앞에 저점 요게 이제 이렇게 상승하기 전 가격이란 얘기죠. 다 반납버렸습니다. 최근에. 그러죠?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좀 매력이 있다. 그래서 덴티움도 제가 보면은 이럴 때 사놓으면 나중에 좀 보람이 있을 만한 수익을 좀 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이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요. 덴티움은 거래량이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누군가는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덴티움까지 오늘은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대로 실적이나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